옛날 한마을에 차복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예쁜 색시와 오순도순 살고 있었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흠이었다. 차복이는 가난을 면키 위해 하루에 한 짐씩 하던 나무를 두 짐씩 했고 꼭두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새벽 나무짐을 장에 내다 팔려고 마당에 나간 차복이는 깜짝 놀랐다. 여보 이리 와봐. 마당에 둔 나무 한 짐이 어디에 갔지? 예? 저는 만지지 않았어요. 밤중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차복이는 할 수 없이 남은 한 짐을 장에 내다 팔고 다시 열심히 나무를 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나무 두 짐 중 한 짐이 깜쪽같이 사라진 게 아닌가. 밤에 도둑이 드는 게 분명해. 차복이는 색시에게 말했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내야겠어. 내가 나무쯤 속에 들어갈 테니 짐을 묶어줘. 차복이는 나무짐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도둑을 기다렸다. 차복이는 기다리다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철커덕하고 나무짐을 붙잡는 소리가 났다. 아, 도둑놈이 온 모양이구나. 그런데 나무짐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차복이는 너무 놀라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얼마 후 나무짐이 멈추더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나무를 두짐했더냐. 예, 그렇습니다. 쯧쯧 어리석은 인간들. 제복을 모르고 그리 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다고. 예, 마마 인간들은 미련하옵니다. 마마? 그럼 여기는 하늘이고 저 사람은 옥황상제라는 말이잖아. 차복이는 나무짐 속에서 뛰어나가 옥황상제 앞에 엎드렸다. 놀란 옥황상제는 넌 누구란 말이더냐. 소인은 이 나무쯤의 주인이옵니다. 죽어라 열심히 일했는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고생스러운 인생이옵니다.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을 파악한 옥황상제는 차복이에게 말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그게 너의 복이니 어쩌겠느냐. 무슨 말씀이온지요? 나오너라. 알려주마. 옥황상제는 차복이를 이끌고 뒤뜰의 창고에 갔다. 창고 안에는 수많은 주머니들이 매달려 있는데 그 크기가 각양각색이었고 주머니에는 사람의 이름이 써 있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복주머니다. 여기든 복대로 인생을 살게 정해져 있느니라. 차복이가 자신의 주머니를 찾고 보니 아주 작아서 안에 든 것이 없었다. 차복이는 울상이 되어 유난히 큰 주머니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건 누구 것이기에 저렇게 복이 많단 말입니까? 그건 석숭이의 것이니라. 대단한 복을 타고났지. 곧 세상에 태어날 거다. 그러자 차복이가 옥황상제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며 애원했다. 마마님 제발 저를 살펴주십시오. 석숭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오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니 그 사람의 복을 빌려 쓰게 해주세요. 옥황상제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네, 그리하마. 하지만 때가 되면 복을 석숭이에게 돌려줘야 한다. 석숭이가 7살이 되는 해를 넘기면 안 된다. 차복이는 동아줄을 타고 지상에 내려왔고 벌써 며칠이 지난 후였다. 여보,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여보 우리도 이제 잘 살게 됐어. 다음날 차복이는 한참 나무를 하며 그늘에서 땀을 식히다가 주변에 벌어진 밤송이들을 발견하고는 색시에게 주려고 통통한 알밤을 한 보따리 챙겨 놓았다. 그런데 지나가던 노인이 차복이에게 오더니 이봐 젊은이, 내가 밤을 좀 먹고 싶은데 그 밤을 내게 주지 않겠나? 대신 부싯돌을 줌세. 차복이는 밤이 아까웠지만 노인을 생각해 밤을 주고서 부싯돌을 받았다. 차복이가 부싯돌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포수가 다가오더니 말을 붙였다. 여보게, 저기 노루 2마리가 있는데 불이 없어서 총을 쏘지 못하고 있어. 그 부싯돌을 내게 주구려. 노루를 잡으면 1마리를 드리겠소. 차복이가 부싯돌을 주자 곧 총성이 울렸고 포수가 차복이에게 노루 한 마리를 주었다. 우와 게이드. 차복이가 나무를 팔러 장에 갔는데 어떤 노인이 말을 끌고 가다 차복이에게 여보게, 그 노루도 파는 건가? 내 말하고 바꾸지 않겠나? 네? 이 말이 여물을 줘도 통 안 먹고 등에 탈 수도 없어. 도대체 말을 듣지를 않는구먼. 어때? 안 바꾸겠지? 아이고 말을 한번 갖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바꾸지요. 차복이는 말을 끌고 집으로 왔고 다음날 나무를 하러 가려는데 누가 급히 차복이를 찾았다. 어제 장에서 노인에게 말을 산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만 내 황소 한 마리와 금 10량을 줄 테니 그 말을 내게 파시오. 그치만 그 말은 쓸데가 없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천하의 명말합니다. 그간 주인을 못 만나 그런 겁니다. 내가 무과시험을 봐야 하는데
이 말이 꼭 필요합니다. 차복이는 말을 주고받은 금 10냥으로 농과 밭을 사서 황소로 밭을 갈며 열심히 일을 했고 몇 년 안에 갑부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새 아들과 딸 하나씩을 더 부러울 게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으니 머지않아 석숭이한테 복을 돌려줘야 할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차복이의 집에 웬 거지 부부가 동냥을 하러 왔다. 살펴보니 그 아내가 만삭의 몸인데 행색이 말이 아니었다. 차복이 부부는 얼른 그들을 안으로 들여 따뜻한 방에 들여 보살펴 주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여자가 배가 아프다고 야단이었다. 차복이는 산파를 불렀고 거지 부인은 순산을 했다. 사내 아이였다. 차복이가 거지 남편에게 무심코 물었다. 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 거요? 그러자 거지는 그냥 석순이라고 지으려고요. 차복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기가 복을 빌린 임자가 제 발로 찾아온 것이었다. 이제 복을 돌려주기까지 7년 남은 것이었다. 차복이는 거지에게 말했다.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와 함께 사십시다. 그러자 거지는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다. 그렇게 오순도순 살다 보니 어느새 석숭의 나이 7살이 다가왔다. 차복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내가 누리는 복은 모두 저 아이의 것을 빌린 것이니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을 모두 드릴 테니 받으시고요. 석숭의 아버지는 그 말에 난감해졌다. 그건 안 될 일입니다. 그동안 저희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는데요. 이 재산을 안 받으면 전 천벌을 받습니다. 제발 받아주시죠. 그때 옆에 있던 석숭이가 나섰다. 아버지, 제 것이라면 받아야죠. 석숭이는 싱글벙글 웃더니 대신 저분들을 저의 수양 부모로 모시렵니다. 그렇게 함께 살면 되지요. 그렇게 석숭이는 친부모와 수양부모를 모시고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랍니다.